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워낙에 힘든 일인 것은 맞지만 두 아이가 정말 예쁘고 착하고 순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아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키우기까지 조금은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는 첫 연애를 대학생 때 했고 그때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생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 뜻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저는 자기 관리나 외모 꾸미기보단 성실하게 대학에 진학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점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고 꾸미는 데에 집중했죠. 그랬더니 예전부터 저를 알고 지내던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가끔씩 동네에서 저를 못 알아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한 후 동창회에 갈 때마다 늘 관심을 받곤 했죠. 옛날엔 공부만 한다고 친한 친구들이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 동창회에서 뒤늦게 그런 친구들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던 남자가 있었어요.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수줍게 연락해도 되냐며 제 번호를 묻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동창이었던 그 남자아이를 사귀게 되었고 학교는 달랐지만 동네가 같았던 탓에 자주 얼굴을 보며 저희는 알콩달콩 행복했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었고 저는 해본 적 없던 도시락 싸기까지 해가며 그 친구 군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기다려달라 기다리겠다 말한 적 없었지만 그냥 운명이다 생각했던 건지 헤어지는 걸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군대에서 돌아오게 되니 저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할 나이가 되어 있었고 학원에서 강사로 잠깐 일을 하다가 꽤 괜찮은 가구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와서 복학했던 제 남자친구는 여전히 제게 다정했고 저희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랑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더 벌이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대에서부터 모아온 적금을 깨서 준비했다며 비행기표를 내밀더라고요. 저에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을 해준 적 없는 게 사실은 마음에 걸려왔다며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두세 달쯤 뒤 유럽에 갈 수 있는 비행기표였고 남자친구의 서프라이즈 이벤트 덕분에 미리 회사에 연차를 내고 생애 첫 해외여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랑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느꼈던 공기와 온도 그리고 밤거리와 여러 명소들 맛봤던 음식들까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문제될 게 없는 연애였죠. 저는 당연하게 그 친구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결혼에 대한 신념이나 언제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었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 친구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갑자기 취업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마냥 기뻐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일본 회사라 일본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예 영영 떠나는 것이냐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원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꼭 입사하고 싶고 지금은 한국에 지사가 없어 무조건 일본에 가서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저에게 같이 갈 건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저도 그때 다니고 있던 회사를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희의 인연은 딱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일본으로 떠났던 것은 아니었고 2달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힘들겠지만 서서히 서로를 정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거의 20대의 전부를 함께했던 사람이라 그 사람과 헤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현실을 다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만큼 저는 용기 있진 못했습니다. 결국 무언가를 감수할 만큼의 마음은 아닌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일본으로 떠나보냈고 저희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시는 연락해서 흔들지 말자며 굳게 약속했고 저도 그 친구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모두 차단했으며 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 다 성격이 워낙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알량한 미련과 슬픔에 취해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배가 너무 아프고 며칠을 통 먹지 못해
컨디션이 안 좋아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았던 날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는 임신 테스트기에 하나를 건네받았고 그 결과는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밤에 생긴 아이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 사실을 그에게 알리기 위해 다시 그와 연락이 닿기를 기다렸지만 애석하게도 그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그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았고 아이를 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도 제게는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왜 미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 그를 일본으로 보낸 후에 알게 된 건지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람과 이별 후 힘들어서인지 늘 몸이 안 좋고 자주 아파서 그러려니 하며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그 사람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정말 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저는 서서히 포기해가며 혼자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해가고 있었죠. 다행히 친정엄마가 그리 꽉 막히신 분은 아니셨으며 제가 육아휴직만으로도 아이를 출산하고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히도 혼자서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설고 힘들었으며 아이의 아빠도 없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스스로를 잘 타일러가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들을 받았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고 회사로 복귀하기 전까지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죠. 아이가 크는 걸 보고 있으니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 하더군요. 저는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기에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됐고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은 또 저희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에는 조금 이럴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침부터 제가 퇴근할 때까지 종일 제 아이도 돌보시고 집안일도 하시는 게 내심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게 근무를 조절했고 항상 퇴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웠던 만큼 더 잘하려고 항상 맛있는 걸 사서 들어가 같이 식사를 하며 하루 일상을 공유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셋이 자주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일찍 퇴근을 하고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하다가 들어온 거라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모처럼 날씨가 좋아 아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눈을 의심할 법한 장면을 목격해버렸어요. 저처럼 아이를 데리러 온 부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아이 엄마가 딱 제 또래인 것 같아 동질감에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제 옛 애인을 너무 닮은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사람과 너무 닮아서인지 어쩌면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그 여자의 남편이 제 옛 애인과 겹쳐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할 때쯤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제 아이를 데리고 나와주셨고 저는 아이를 안아주러 갔습니다.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는지 아이를 기다리던 그 부부도 저를 쳐다보았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까무라치게 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를 왜 알아보고 놀란 것인지 순간 뇌가 정지되어 아이를 안고 한참을 가만히 서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저와 자기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아직도 그 순간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 부부의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나왔고 그렇게 어린이집 앞에서 각자의 차로 헤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말을 걸까 고민이 되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도 있었고 그 사람은 더군다나 아내와 함께 있는 상태로 보였기 때문에 무턱대고 말을 걸기도 무척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차에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선 그 사람이 먼저 저와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더군요.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이 맞냐며 제 이름을 불렀고 그 목소리와 말투, 표정 모두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 옛 애인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된 상태에서 우연히 기적적으로 한 어린이집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 일단 급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일본으로 넘어가자마자 취업했던 회사가 급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너무 정신이 없어 저를 그리워할 여유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회사에서 알게 된 한국인 여자와 바로 연애를 하게 됐고 어쩌다 임신까지 하게 되어 결혼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는 그 회사가 많이 성장해 어느덧 한국에도 지점을 차리게 되어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죠. 한국에 돌아온 지 1년이 채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너무 얼떨떨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제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너도 결혼했구나. 보기 좋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는 이야기만은 꼭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해줬죠. 당신이 일본으로 떠나자마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껏 당신의 아이를 혼자 키워왔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도 놀란 눈치였지만 더는 길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고서 며칠 동안은 이미 가정을 이뤘던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더 나눌 수 있을지, 그게 의미가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제 전 애인이라는 의미보다는 한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로 이 만남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연락을 받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고 거기서 친부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겠냐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아이를 두고 엄마와 아빠의 관계로 그런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유전자 결과 또한 친부 관계로 나오게 되자 그 사람은 한 번 더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확실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내에게도 알리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도 많이 놀랐을 테니 잘 달래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한편으론 많이 심란했지만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나중에 아빠를 보고 싶어할 아이에게 아빠가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죠.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괜히 우리의 재회가 한 사람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준 듯하여 죄책감도 들었고 이렇게 일이 꼬여 마음 한켠이 참 불편해졌습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아이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어린이집에서 우연히 재회하지 않았더라면 등등 자꾸만 그러한 생각들만 하게 되더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얼마나 간사하던지 이혼을 하고 아이들도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니 저희가 만나는 횟수는 점점 더 많아져 갔습니다. 두 아이도 마침 어린이집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아이도 처음엔 삼촌이라고 부르며 아이 아빠와 친하게 지내는 정도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같이 저녁 먹고 싶어하고 자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했죠. 아이가 아이 아빠를 찾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많이 흔들렸고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운명처럼 엇갈렸다가 다시 운명처럼 재회해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이럴 거면 그냥 살림을 합치라고 하실 정도로 저희는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하고 밤엔 각자의 집으로 찢어졌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반복되는 이런 삶을 그만두고 정말 다시 재회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두 아이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다른 두 아이였지만 제가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고 아이에게도 아빠의 존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혼자 아이를 키울 땐 애써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오히려 더 강해지려고 했었는데 저도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대가 생기니 훨씬 더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만 했고 살림은 제가 살던 아파트가 조금 더 넓었기에 저희 집으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 3, 4살 정도의 나이였기에 별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고 마냥 좋아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후회나 혼란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아이 둘과 저 이렇게 셋이서만 집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제 심부름을 갔다 온다고 집을 비웠을 때였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누군가 내다보니 남편의 전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을 알고 찾아온 것인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어주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때문에 말입니다. 남편도 금방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어요. 저는 도저히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얘기를 듣고 본인 뒤를 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제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고 금방 갈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래도 또 다른 아이의 엄마인 사람을 그렇게 문 밖에 세워만 둘 수 없었기에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아이들에게는 방에서 조용히 놀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린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 여자는 먼저 이미 모든 상황을 전 남편으로부터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 살림을 합친 것까지도 알고 있고요. 그쪽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사실 일본에 있을 때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며 본인이 제 남편을 많이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잊지 못했기에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 여자 혼자 마음을 끓이다가 결국 연애를 하게 됐고 아이까지 가지게 된 것이라며 그 둘의 스토리를 제게 하나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저보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 모두 다 자기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을 찾기 위해 취직했다고 알고 있던 회사 쪽으로도 여러 번 편지와 메일을 보냈었어요. 회사의 우편물을 담당했던 그 여자가 그것을 먼저 뜯어보고 저와 제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었기에 남편 몰래 제가 보낸 편지와 메일들을 혼자서 읽고 찢어버렸었다며 그 일에 대한 벌을 이제서야 받게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간 듯해서 다행이고 저희 둘을 보며 세상엔 운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본인의 아이가 보고 싶어지면 보러 와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가 2명이란 사실을 알면 혼란스러울 거라 했더니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울면서 제게 많은 것들을 쏟아냈던 그 여자를 잘 타일러 돌려보냈습니다. 아직도 남편에겐 그날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말 운명이 있다는 것을 그 여자로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혼자 낳고 길렀던 그 힘든 시절들이 떠오르며 그 여자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혼자 강인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도 했기에 그냥 다 잊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두 아이는 다행히도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고 저희의 모든 스토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도 다정하고 가정에 충실합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 또한 당연하죠. 어디엔가 꼭 운명의 상대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적 같은 재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늘 행복한 순간만 가득하시길 응원하면서 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